요거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앞에 얘기들에 비해서. 왜냐면 머리가 나쁘면 그냥 몸이 고생하면 돼요. 그냥 몸으로 고생하면 돼요. 저도 그냥 고생할게요. 자 보자 얘들아. 지금 전체 집합 U가 50 이하의 자연수로 적혀 있으니까 싹 다 쓰면은 1, 2, 3, 4, 5, 49, 50. 그치? 근데 여기서 얘들아 지금 각각의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U의 부분 A. 근데 문제 얘들아 A를 읽어봤을 때 X는 뭐래? 설명문. 상식의 약수. 상식의 약수니까 나열하면 어렵지 않죠? 1, 2. 근데 보자. 부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몇 개 없죠? B는요? 369, 369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쓰자. 끝자락만 쓰니까 한 48이다. 왜냐면 문제 이거일 때 구하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자, 마지막 구하라는 기호. 어떤 기호죠? N이 등장해서 N. 바로 열고 집합. 근데 집합의 생김새가 A 여집합, 합집합 B야. 원소의 개수도 기호죠? N. 그럼 얘들아 일단은 집합의 모양을 세고 모양을 만들고 개수를 세는 거다. 자 얘들아 A 여집합 합집합 B는 날라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 얘들아 그림 그려볼게. 그림 그려본다? 얘들아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의 벤 다이어그램 A를 일단 안쪽으로 그릴게. 1, B도 1으로. 얘들아 지금은 찾아야 되는 게 A가 아니고야. 느껴져요? A가 아니고 합집합 B야. 여기에 개수를 세는 거지. 그럼 뭔가 드는 생각 있지 않아? 아니 그림 그려보니까 뭔가 노랭이랑 파랭이 합치고 몇 개 있을까를 원수 막 세면 돼.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 딱 봐도 뭐 하는 것 같아? 구하라는 거에 반대를 생각하겠지. 반대. 왜냐면 얘를 셀 바에 여기를 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그치 용문아. 여기를 세자 여기. 그럼 순수한 A를 셀까? 순수한 A 몇 개 있을 것 같니? A랑 B를 바라보면서 순수한 A 세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30의 약수면에서 3의 배수 아닌 것은 되겠지? 오케이. 몇 개 남아요? 1, 2, 50. 그럼 1, 2, 50이니까 4개 정도가 있고 그거를 전체 개수 50개에서 빼면 되겠죠? 따라서 50개에서 4개 빼면요. 정답은 46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열하셔도 돼요. 나열하는 순간 뭔가 귀찮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하고자 하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하면 되겠네? 저기 하면 되겠네? 저기 하면 되겠네? 하면서 문제랑 대화하시면 풀립니다. 398번 마지막 질문 문제. 요거는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X, Y가 있을 때 자, NU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6개야. NX, X의 집합의 원소는 23개야. NY, Y의 원소의 개수는 19개야. 그때 구하라는 게 뭐지? 구하라는 게 뭐지? X 교집합 Y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얘들아 사실 이 문제는 너희가 아마 중간에 점프한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마 책의 160쪽 160쪽에 발전 문제라고 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거 발전 치고는 쉬워요. 160쪽을 잘 보시면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나의 일단 수학적 주제는 이거야. 그게 내가 간단하게 쓸게. 교집합 자리에 최대의 개수랑 최소 개수는 규칙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야. 자 이거 잘 들어봐. 일단 이겁니다. 각각이 일정할 때는 교집합의 최소수는 이겁니다.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의 사이즈 유지하고 B의 사이즈 크기를 유지하면서 가까워질 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게 편해요. 원소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교집합 자리가 원소가 엄청 많아지길 희망하는 거야. 가장 커진다 라는 느낌은 바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게 밀면 되거든요. 그럼 많이 겹칠 거 아니야. 잠깐만. 가장 최대가 된다는 건 교집합의 최대 바로 가까워질 때로 예상하세요. 원이 가까워질 때. 그럼 겹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가장 최대일 때 언제일까요? 그나마 멀어질 때. 가장 멀어질 때인데 멀어질 때를 그리시면 돼요. 붙인 다에 떼어내면 돼. 이 손으로 이렇게 떼어내듯이. 뭐라고 표현해야지? 붙이거나 서로 떼어내면 돼. 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가는 교집합이 적어요. 공집합이거든요. 연계짜리.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논리를 먼저 쓸게. 자, 문제 보니까 두 부분집합 x, y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19개짜리랑 23개짜리야.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리시면 돼요. 얘들아, 지금 유니버스 울타리에다가 자, 여기다 바로 벤다이그램 그리자. U 땡땡이라고 적고 36개라고 적을게요. 36개의 원소가 어딘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돼. 어딘가 분포가 있는 거야, 36개짜리가. 자, 근데 문제에서 x는 몇 개짜리야? 적당히 이 안을 차지하는 정도인데 23개짜리야. 그쳤니? 대충 y도 살짝 포기해서 그리면 19개짜리인 게 문제의 일단 스타트야. 그치? 근데 구하라는 게 뭐라고? 구하라는 게 뭐라고? 각각이 있는데 교집합을 했을 때 이 새로운 문자의 최대 몇인지 물론 이거 n 붙여야 됩니다. n 원소의 개수의 최대 값 최소값을 예측하라. 그럼 해보자. 언제 가자 그럴까요? 그래서 이곳 저곳 저 여백 있는데 여백.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이즈가 엄청 커지길 희망해. 그럼 언제겠니? y가 x 들어가요. 오, 다 들어갈 때. 다 들어갈 때란 표현이겠죠. 지금 넣어가는 건. 즉, 이 y를 다 넣는 거예요. 그냥 겹치는 게 졸래 맞으면 다 넣으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느낌? 계속 들어가면 되죠. 그럼 겹치는 게 19개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벌써 끝났습니다. 자, 최대값은 지금 그림을 가까울 때로 그리면 원 그림 가까울 때 그리면 지금은 다 넣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y의 원소의 개수랑 x의 원소의 개수를 교집합하고 개수를 세면은 최대 원소의 개수는 19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최소값이 좀 어려워요. 아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자, 이번에 얘들아 최소가 될 텐데 그럼 최소가 된다는 건 마치 얘들아 이게 물과 기름이 있어. 물과 기름이 있어요. 이렇게 떼어내면은 겹치는 건 작아질 거야. 근데 다 떼어낼 수도 없지. 다시 한번 완벽하게 떼어낼 수도 없어. 왜냐면 전체 36개고 각각의 원소를 살짝 더해보시면 23개 더 19개는 42개이기 때문에 떼어내는 건 불가능이지. 그러면 최소가 될 때라는 건 그림의 상태가 언제일까를 그릴 줄 알아야 해요. 바로 A 아니지 X지 너구야. 이게 최대한 떼어내면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치? 근데 그나마 최소일 때는 요 여백 부분이 연계일 때겠죠. 왜냐면 합은 일정해야 되잖아. 36개가 여기에 꼭꼭꼭 박혀 있어야 돼. 36개가 꼭꼭꼭 박혀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이렇게 떼어내면은 조금 겹치는 게 있겠지만 여백을 단계로 잡을 때 가장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느낌 이해됐어? 물론 각각은 크기가 일정하면서 23개, 19개가 되면서 여백 쪽은 연계일 때 그러면 겹치는 게 좀 적겠지. 그나마 떼어낸 거니까 최대한 떼어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원소의 개수는 한번 검사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듣는 게 뭘까? 바로 아마 내가 그때 수업을 안 했는데 너희가 읽고 해보라는 거 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 있다. 다시 한번 합집합의 원소의 모든 개수 공식이 있어요. 맞습니다. 두 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는 각각을 센 후에 각각을 세고 나서 겹치는 거 빼준다. 합집합은 교집합 빼면 돼요. 오케이? 이 논리 써볼게. 그럼 이 공식 쓰면 어떻게 돼? 자, 일단은 합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전체가 돼야 되죠. 여기 땅이니까. 여기 안에 지금 36개가 36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안에는. 자, 그러면 36은 이 왼쪽에 놓인 모든 원소의 개수 x의 개수 23개, y의 모든 원소의 개수 19개에서 겹치는 원소가 그냥 겹이라고 쓰면 그냥 겹치는 적당 문자를 x라고 적으면 같아지는 수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겹이라고 쓰나? 먼저 넣으면 42개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니까 겹친 부분은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고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됐어, 예성아? 예. 각각이 일정할 때만 되는 겁니다.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상태일 때는 교집합의 자리는 가까울 때랑 멀 때를 두 번 그리면 계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명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최대한 공통수학기를 마무리하고 다 못 끝내긴 할 건데 일단 최대한 끝내고 다다음 주부터는 공통수학 1도 복습해야 되고요. 중3 2학기 이제 주말대로 해야 됩니다. 공개치고사는 공통수학 1로 나와요. 저희가 좀 손해긴 한데 저희한테는 좀 불리하긴 한데 한 번 했었잖아요. 복습하셔야 될 거니까 공통수학 1만 좀 빠르게 던져서 하고 공개치고사 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책은 166쪽으로 갈게요. 선생님 또 새로운 게 나와요? 네. 새로운 거 계속 나옵니다. 자, 수학적 대상 중에 이제부터 명제라는 개념으로 갑시다. 명제. 166. 얘들아, 명제가 두 글자입니다. 일단 제목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얘들아 일단은 명제라는 게 뭘까를 한번 뜻을 배워볼게요. 자, 명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명확한 한자가 명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맞다, 틀리다,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 가능해야 돼요. 가능한 글로 적힌 문장이거나 기호로 적혀있는 식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부터 새롭게 명제라고 포장해서 읽을 겁니다. 포장. 이게 명제.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그렇습니까? 자, 근데 명제라는 건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인데 같은 말이 뭐냐면 그냥 읽어봤을 때 100% 참인 거 또는 항상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명제라는 대상으로 볼 거예요. 그냥 거짓말도 명제입니다. 근데 명제는 그냥 맞는 말이네 틀린 말이네 구별할 수 있는 읽어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이네 또 틀린 말이네.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그때는 걔를 명제라고 이제부터 읽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참이어도 명제고 거짓이어도 명제로 봅니다. 오케이?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야. 자, 거기 책 보시면 예를 들어 설명 보자 거기. 1번 사는 2의 배수 2다 라는 이 말 자체는 명제예요. 말 자체가 명제야. 왜냐면 사는 2의 배수라는 걸 참거짓을 따질 수 있죠. 맞죠? 사는 2의 배수 맞죠? 3이다. 그 다음은 3은 5의 약수일 거야. 3은 5의 약수이다. 이 문장을 풀세트로 읽었을 때 3은 5의 배수이다. 틀린 말이네? 그래도 명제입니다. 오케이? 3은 5의 약수 아닌데요. 근데 2다라고 써 있어도 그냥 틀린 명제죠. 세 번째, 서울은 인천과 가깝다. 자, 서울은 인천에 가깝다. 그 말 들었을 때 답변할 수 있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어떤 사람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나는 좀 멀다고 볼 건데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수학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명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애매한 표현은 명제가 아니야. 민들레는 아름답다. 에이, 잘 모르겠는데요. 다 그런 표현들. 형용사로 된 거 다 명제 아닙니다. 아름답다, 높다, 키가 작다, 이런 거 애매한 표현들. 자, 4번. 얘들아, 이것도 명제 아니야. x의 2배가 8이 될 거야. 2다. 이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왜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잠깐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왜냐면 문자 x 자리에 1을 넣으면 1, 2는 2는 8이다? 거짓말. 얘들아, 그 수학에서 거짓말을 주로 한글로 쓰기 싫으니까 F라고 쓰거든. false의 약자야. 알지? 틀림이라는 그 알죠? 진실, 참임을 true라고 써요. true and false인데 앞글자 t랑 F를 쓸게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같다 이거 쓸 때 말이 안 되죠. 근데 x에 2를 집어넣으면 4는 8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F 3도 false 4는 true, yes, T. 그래서 계속 FFT 참거짓이 변할 수도 있는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말로 명확하다로 보이는 그런 문장들만 명제예요. 믿었습니까? 애매한 문장은 명제가 아니야. 애매하진 않은데 살짝 참거짓이 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명제가 아닙니다. 믿었습니까? 애매하죠? 항상 참인 게 아니죠. x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참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는 일반적으로 참일 때는 우리끼리야 t라고 쓸 거고 거짓말이 될 때는 f라고 쓰자. tf. 너희 MBTI 뭐 tf로 하던데 그럼 가는 거예요. true and false입니다. 그렇죠? 뭐 INTP 이랬던 거 S 모르겠어요. 저 그거 안 믿어요 진짜. 선생님 뭐예요? 저 그런 거 진짜 안 믿습니다. 저는 MBTI 추종자들 보면은 답답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미신 아니야 미신? 선생님 뭐예요? 저요? 애들이 하도 해달라고 해서 해봤는데 저는 I 쓰고 N 쓰고 T 쓰고 P 그런데요. 그다음 A라고 썼는데 이게 뭐예요? 짝대기 이름 뭐예요? 이거 어쨌든 인테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쓴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가요? 몰라요. 안 믿어? 그런 것 같아. 역시 좀 수학 좋아하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수학 변수도 있어.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야. 수학만 타는 사람들. 제가 딱 수학 덕후라서 그런 그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명제는 명확한 참이나 명확한 거짓이야. 근데 얘들아 조금 명제를 약화시킬게.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제부터 그 명제에 명제 하나당 부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정. 자,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 그 말을 읽고 아니다 하는 거. 그 말을 읽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다 한 거를 부정이라고 부르면 돼. 다시 한번. 얘들아, 명제라는 걸 어떤 문장 또는 P를 소문자 P라고 적었을 때 수학적 관습이다. PQRS를 쓸 때 P라고 쓸게. 근데 그 명제를 새로운 말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부정. 명제의 부정이라는 건 수학에서 이제부터 기호로 물결 쓰면서 P라고 적습니다. 읽을 땐 not P라고 읽어요. not. 아니다. P. 그냥 어떤 말에 있다고 치면은 그 말이 명제면 그거에 아니다. not P라고 적고 물결 P로 씁니다. 그냥 읽을 때는 P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별거 없어. 자, 소문자 P. 자, 여기서의 이거 세미콜론, 콜론인가? 콜론. P의 설명이야. 자, 네모는 세모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치자. 야, 참고지에서 구별을 했으면 말이 있어. 그때 이거에 부정한다는 걸 not P 땡땡이라고 적고요. P의 아닌 거. not P. not P라고 읽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주어는 냅두는 거야. 어떤 그거는 세모가 아니다라고 적는 걸 부정했다라고 불러요. 부정이 네거티브의 약자. 그 부정, 네거티브, 부정적인, 긍정적인, 포지티브라는 반대, 네거티브. 반대말 부정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나피. 오케이. 자, 근데 부정에 아주 놀라운 성질이 있어요. 놀라운 성질. 자, 명제마다 타이틀이 있어. 치고. 너는 참인 명제야. 너 거짓말이 명제야. 자격이 있단 말이야.
명제마다 자격이 있어. 참인 명제, 거짓 명제. 자, 그때 이 명제를 읽어봤을 때 참이라고 치자. 그러면 참이면 반드시 부정은 뭐가 될까? 읽어봤을 때 거짓말이 되는 원리가 되겠죠. 자, 해보자. 용훈이는 남자이다. 참입니다. 아, 남자 썼네요. 용훈이는 그 부정해볼게. 용훈이는 남자가 아니다. 아, 그럼 거짓말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말의 반대말은 참인말의 부정은 거짓말로 바뀌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의 진리, 참거짓을 반대로 가는 규칙이에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원래 문장이 false, 거짓이었다면 부정은 오히려 참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재미있는 성질이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얘들아 그 명제의 부정은 참거짓이 바뀐다. 원래 거에 참거짓이 바뀐다는 거야. 참이었으면 거짓말로, 거짓말이었으면 참이 되는 말이 돼요. 자 근데 거기 부정에서 뭐그 책에서 굳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 번째 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 이중 부정, 이중 부정 알아요? 그거 시험 됐을 텐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것처럼 그 말의 아니다에 또 아니다. 다시 한번 아니다에 또 아니다면은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뭐뭐는 뭐뭐이다에 아니고 아니에요 하면은 그냥 맞다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학적 키워드 낱낱피 낱낱피는 피가 됩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것처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거기 있다는 문제 풀기 전에 부정하는 예시가 좀 많아서 부정법을 몇 개 알려줄게. 부정법.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서. 자 원래 거 첫 번째라. 이거 첫 번째 원래 문장을 읽었을 때 뭐뭐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부정은 아니다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에 얘들아 다른 게 있어. 뭐뭐는 뭐뭐이다. 등호로 연결된 기호가 있어. 원래 문장이. 그럼 그거의 부정은 자연스럽게 슬러시 그리시면 됩니다. 슬래시. 그러면 이게 부정되는 거죠. 왜냐면 같다의 반대말이 아니라니까 다르다. 그래서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오오. 부정어가 있어. 작아요. A는 B보다 작다. 그럼 작다의 부정은 뭘까요? 작지 않다. 다음 작다의 부정은 작지는 않아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방향을 바꾸면서 등호 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정법이에요. 여러 가지 부정. 올바른 부정이다. 방향을 바꾸고 등호까지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포함된다. 아니 원소가 집합에 들어간다, 속한다는 부정하면 똑같이 슬래시 넣어주시면 되고요. 포함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기호들은 빗금을 써주시면 부정이 잘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부정이 잘 돼요. 좋습니다. 일단은 중간 점검 좀 해볼까? 중간 점검. 일단은 좀 넘겨보시면 169쪽에 두 개만 해볼까? 두 개. 169쪽에 두 개. 403번, 404번. 명제만 한번 연습해볼게요. 읽어봤을 때 명제 느낌인 것을 두 개 보래요. 명확하게 참거나 명확하게 거짓말이면 명제입니다. 확실하게 찾으면 명제, 거짓말도 명제. 얘들아 일단 403번 같은 경우는 답이 4번, 5번으로 나오십니까? 4번은 x를 이하하고 이항하면 x가 사라지니까 7은 2다? 거짓말인 명제인 거죠. 항상 7이 있는 안 되니까 거짓말. 그래서 4번 거짓말이니까 명제고요. 5번은 막국지각의 크기는 같다. 이거는 뭐 알려져 있죠. 3인 명제. 분들이 4번, 5번이 명제고요. 다음은 404번 부정을 말하시오. 부정을 말하시오. 그냥 말로 쓰면 돼. 문장 기호로 적거나 그냥 뭐뭐이다라고 문장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을 쓰면 그래서 쓸 때는 쓰면 돼요. 부정 땡땡 설명이래요. 부정의 설명. 그럼 그 문장의 부정은 2 플러스 6이 부등호 방에 꺾으면서 같다를 주고 이렇게 적으시면 부정된 겁니다. 그 문장의 반대말. 그 다음은 2번 같은 경우는 부정해보면 부정 해보시면 그냥 슬러쉬를 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명제라는 단어에서는 명제만 배우면 수학에서 다룰 게 없어요. 왜냐면 참거짓만 공부하면요 그냥 되는 것만 배우는 거니까 배울 게 별로 없거든요. 이미 되는 거, 안 되는 건 더 다릅니다. 근데 수학에서 명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도 다룹니다. 자, 두 글자 조건이야. 다시 160쪽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조건 걸자, 내기하자, 조건을 걸자 라는 조건이라는 건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문자가 들어있느냐 X라든지 A라든지 B라든지 자, 문자가 들어있는 참거짓 자, 문자가 들어있고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구걸 못해서 미안해. 문자가 들어있고 참 또는 거짓을 변할 수 있는 좀 애매한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참 거짓이 변할 수 있을 때 저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뭐 있지? 자, 어떤 말을 할게요. 말 P 땡땡. 자, 나는 X는 6의 약수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근데 이거는 명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명제 아니지. 왜냐면 X 자리에 모든 수를 대입하면은 모든 수 하면은 1을 넣으면 말이 되지만 2를 넣어도 말이 되지만 3도 말이 되지만 4는 거짓말이죠. 왜냐면 대입하면 펄스죠. 펄스. 남은 5도 거짓말, 6은 참, 7은 거짓말. 이런 식으로 자연수만 몇 번 대입해봐도 참거짓이 바뀔 수 있죠. 참일 때도 있고 거짓말일 때도 있고 조금 애매하잖아. 이거 이제부터는 명제는 아니지만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습니까? 그렇지. 너 나랑 조건도 거의잖아. 이번 시험에 100점 나오면 몇 개 줄게. 그러면 조건인 거죠. 너 100점 날 수 있어. 근데 일단 내기하는 조건이라는 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렇습니까? 그렇죠? 명제보다는 약한 거예요. 명제는 100% 참이거나 100% 거짓말일 때만 명제인 거고 한 50% 확률로 참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 있는 애매한 느낌을 참거짓이 변할 수 있는 걸 조건이라고 부르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도 기호로 기호는 뭐예요? 기호로 P, Q, RS를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A, B, C, D 불라고 하면 P, Q, RS가 중간부에 있거든요. X, Y, Z까지 아니고 어쨌든 기호로 쓸 땐 P, Q, RS라고 쓰고 얘들아 참고로 조건도 부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말을 듣고 아닌데? 아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도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P라고 쓰거나 not Q라고 쓰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조건이라는 건 참거짓이 바뀔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인데 자, 거기 아래쪽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4번 박스를 펴주십시오. 4번 박스 별표. 이름부터 멋있습니다. 좀 어렵게 생겼죠? 진리집합. 진리.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자, 근데 수학에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P가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근데 조건의 애초에 말 자체가 조건이란 말 자체가 참거짓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true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짓일 때가 여러 번 있을 거야. 그때 수학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조건이 그러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변태가 아닌 이상 거짓말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일 때만 그 조건에 참이 되는
원소들의 모임을 이제부터 모임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집합 개념을 써서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집합 앞에 두 글자가 붙은 거야. 진리집합. 말을 듣고 그 말이 참일대를 될 수 있는 모든 원소를 모으면 그 조건에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이 되는 모든 수요.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모든 수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진리집합은 주로 그 말에 대문자로 쓰는 관습이 있어요. 이거 관습이야, 관습. 대문자 P라고 쓰래요. 대문자 P. 집합은 대문자고요. 말은 말, 소문자입니다. 뭐뭐이다, 뭐뭐이다. 알았어. 너희가 직접 봐야 알 거야. 자, 어디 예시를 볼까요? 자, 진리집합은 그냥 그 말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예시를 좀 볼까요? 참고로 얘들아, 진리집합은 문제에서 무조건 전체 집합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문제 오류예요. 진리집합 모으려면 일단 문제에서 전체 집합 갑자기 줍니다. 자, 1, 2, 3, 4, 6, 7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말을 선언할게. 조건에 걸게. 첫 번째 조건, P는 X는 2보다 초과하고 6보다 미만일 거야. 그럴 것이다. 의 진리집합은 뭘까라고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을 읽고 진리집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장의 집합. 참이 되는 모든 원소를 괄호 안쪽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합이니까. 해보자. 이 안에서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거 누구 있어요? 참사. 이게 이 말에 어떤 무게인 거야. 그냥 참이 되는 모든. 오, 안 되잖아. 설마 거기 뭐가 제가 안 쓴 거예요. 1부터 7까지가 전체일 때, 문제에서 이 조건을 걸면 이거의 진리집합 3, 4, 5이에요.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 자, Q라는 건 뭐라고 써 있어? 소문자 Q. 세제곱했을 때 1이 될 거야 라는 단순한 문장이에요. 얘는 조건인데요. 제곱이네요.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대문자 Q라고 쓰고 Q니까 Q. 집합을 만들면 참이 되는 거 한번 넣으면 돼요. 1밖에 없죠? 왜냐면 저렇게 인 거는 참이 되려면 대입해 보시면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참이 되는 모든 수를 빠짐없이 싹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책에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조건은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어떤 말? 참이 되는 모든 집합. 괜찮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제 좀 해볼까요? 바로 다음 주 넘겨보시면 450번 문제에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450번. 삼백구번 별거 없죠. 그냥 말을 읽고 참이 될 수 있는 모든 원소를 넣으시면 409번 1번은 8의 약수이다의 진리집합은 1, 2, 4, 8이겠죠. 2번 Q의 진리집합은 X제곱 빼기 5X 빼기 6은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6도는 1인데 6도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지금 빼시면 돼요. 왜냐면 자연수 집합이라는 말 때문에 전체 집합 안에서 원소를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이제 5번 박스로 가자. 좋아요. 진리집합 하시면 되고. 5번 박스는 뭐냐면, 그럼 얘들아, 우리가 조건도 네거티브, 부정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조건에 아니다, 부정을 했을 때 아주 놀라운 관계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P라는 문장에 진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그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일단 있어. 유니버스. 이 안에서 이 말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쓰니까 이렇게 원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전부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이해해봐.
그냥 어떤 집합 만들면 이 안에서는 참참참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될까요? 이 여백에서는 false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원소들은 여기 못 들어갔다는 건, 바깥에 있다는 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니까 거짓말이 예시겠지. 여기. 그때 이해되나요? TF라는 표현이 좀 뭐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말에 부정을 했을 때에 진리집합을 구한다는 건 결국 원래 문장이 거짓말이면 반대말은 참이 되는 거잖아. 원래 문장이 거짓말이어야 반대말이 참이 되는 거니까 결국 낫피 부정의 진리집합은 원래 거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냥 참거짓이 있으면 이 하나당 참거짓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참인 걸 대문자 P라고 적으면 여백은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에 부정한 새로운 말은 이 새로운 말의 진리집합은 원래 거에서의 P의 여집합자리. 여기가 틀릴 거 아니야 얘가. 그치? 그렇지 않겠어? 이중 아까 흑백 논리야. 참거짓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납피의 진리집합인 건 얘가 참이 되려면 원래 말의 거짓말인 것이 참일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원래 말의 거짓이 되는 이 부분을 사람들은 여집합이라고 부르잖아. 집합이 아닌 여집합. 그래서 여집합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신박하지는 않고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집합 기호는 결국 낫이라는 부정은 관련이 있어요. 바로 여집합 기호. 낫 네모면 네모 여집합이라는 관련이 집합적으로 봤을 때 연습해 볼까요? 406번을 해봅시다. 406번. 자 일단 말들이 여러 개 적혀 있어. P는 몇입니다? 문장이야. Q도 문장이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데 일단 참인 것만. P만 잘 구해도 납P도 구할 수 있죠. P만 잘 구하면 납P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집합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406번은 1번 같은 경우 소문자 P의 진리집합은 2죠. 딱 2, 단일집합 2. 근데 납P의 진리집합은 전체에서 2 없애면은 1, 3, 4, 5가 납P의 진리집합이겠지. 남은 Q의 진리집합은 계산하면 1 또는 2인데 1, 2집합. 납Q는 그러면 전체에서 뺀 거 3, 4, 5집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나요? 부정의 진리집합이라는 건 원래 문장의 여집합으로 대신 가능하거나 대신할 수 있겠지. 당연히 거짓말과 참이 반대로 가니까. 그렇고 얘들아 마지막 이야기하고 좀 풀고 쉴게. 자 마지막 6번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은 잘 하시니까 뭐 볼게요. 이거 원리 모르고 싶은 분 많던데 원리가 신경 안 쓰여있어요. 자 보자. 자 수학에서 이제 뭐라고 보냐면 자 조건 나랑 내기하자. 뭐가 된다. P가 된다라고 하자. 자 그다음에 P랑 다른 문장 Q가 있을 때 수학자는 뭐냐면 조건 2개가 있을 때 2개를 연결할 거예요. 연결. 바로 접속사 또는이라고 부를게요. 자 얘들아 각각이 조건이고 조건이면 또는으로 연결한 전체 문장도 조건이에요. 조건과 조건을 또는으로 연결하면 새로운 조건이 되는데 얘들아 또는에 우리가 그 참이 될 때를 그려볼게. 잘 들어봐. 이거 나중에 대학교 수학교 나오거든요. 그때 거 좀 미리 쓸게요. 진리표를 그려볼게. 진리표. 자 일단은 상대방을 무시했을 때 야 앞문장이 될 거야 라는 P가 true일 때 뒷문장도 될 거야 true면 우리는 또는이라고 연결된 그러니까
또는으로 연결된 이 전체 말의 진위 여부는 일반적으로 참으로 봅니다. 아니 또는이니까 둘 다 되면 더 좋은 거지. 너 수학 100점 받아오거나 또는 영어 100점 받아와. 둘 다 100점 받아왔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또는이라는 건 내기를 했을 때 그냥 둘 다 되면 더 좋은 겁니다. 참으로 봅니다. 이렇습니까? 근데 P 또는 Q라는 말에 야 앞에 거는 지켰어. 뒷말은 어겼어. 거짓말. 그러면 P를 지키고 Q를 어긴 그 말도 참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또는이라는 건 애매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되거든. 마찬가지로 앞에 건 어기고 뒤에 거는 진실이 되게 했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은 그래도 참으로 봐요. 하나가 어겨도 괜찮아요. 근데 둘 다 어길 때는 전체 문장은 거짓말로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또는이라는 이 전체 문장은 앞에 것 중에 하나, 뒤에 것 중에 하나가 지켜질 때만 참인데 둘 다 어겼어? 그럼 거짓말로 보는 거야. 괜찮니? 자, 근데 옆에 비교되는 게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야, 저거 하고, 그리고 뒤에 것도 지키고, 앞에 것도 지키고, 뒤에 것도 지켜! 라는 이 명령은 P도 하고, Q도 해야 돼? 지키고 지켜야 돼? 그럼 조건과 조건이 그림으로 연결돼 있을 땐 자, 각각이 참이면 전체적으로 참으로 봅니다. 이렇습니까? 그리고라는 말 자체가 강력한 거예요. 둘 다 되세요? 둘 다 해주세요야? 자, 근데 하나가 참이고 뒤에 거짓말이면 뭘까요? 전체적으로는 그리고를 어긴 거죠. 왜냐면 그리고라는 건 둘 다 하라는 분인데 하나는 지키고 하나 어기면 전체적으로 실패한 거야. 옳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를 지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기 때문에. 다음은 앞에 건 거짓말이고 뒤에 건 참면 전체는 거짓말로 가요. 그리고는 거짓말로. 그 다음은 PQ도 거짓말이에요. 둘 다 거짓말이면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이게 수학적 논리예요. 일단. 괜찮습니까? 컴퓨터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그 연산자라고 부르거든요. 연산자. OR과 AND라고 부르는데 OR 또는 AND가 그리고인데 지금 또는일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으면 참으로 보고 둘 다 어길 때만 거짓말. 그리고라는 문장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라도 어기면 다 거짓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보자. 만약에 우리가 두 문장이 연결돼 있는데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전체 문장의 네거티브 부정이라는 건 P 또는 Q의 부정이라는 건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 같은 말이야. 100% 같은 말. 각각을 어기고 어기고 가운데 접속사도 바꿔주면은 not P 그리고 not Q라고 읽으시면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똑같아요. 참고지시를 따라가요. 너 이거 하거나 저거를 해주세요야. 또는이야. 둘 중에 하나라도 해줘에 어기면 둘 다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한글로 읽는 게 편해요. 말로 해서 그래요. 야 이거 하거나 저거 해야 돼? 앞에 거 일이랑 뒤에 거 일이 있어. 또는으로 해야 돼? 근데 그거 어길래? 라는 건 둘 다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형태적으로 각각을 부정하고 가운데도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운데도. 오케이? 그 다음에 P 그리고 연결된 AND 연산자 AND인데요. P 그리고 Q의 전체 부정은 같은 말이 뭐냐면 각각의 부정에다가 가운데도 바꾸면 not P 또는 not Q라고 바꿔주시면 같은 말이 됩니다. 이렇습니까?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되니까 받아주시면 돼요.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처럼 그리고의 반대말을 또는처럼 그냥 받아들이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반대거든. 여기가 지금 여기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반대 느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거 부정하고 가야 되긴 하는데. 자, 407번에 그래서 일단 그리고로 연결된 문장 또는으로 연결된 문장은 부정을 할 때 올바른 부정법대로 옮기셔야 돼요. 각각을 부정하고 가운데도 부정한다. 가운데라는 건 접속사를 부정한다는 소리야.
살짝 부정을 어겼는데. 왜요? 아 그렇게 쓴 거야? 예. 근데 어떻게 했어? 부정업 반대로 쓰는 방법이에요. 하고 싶죠? 자, 가보자. 첫 번째 얘들아. 407번의 1번의 올바른 부정은 물기로 쓸게. 물기를 부정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 문장의 부정은 그리고로 연결돼 있으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모두 부정해야 돼. 그럼 슬러시를 떼주면 되겠지? 슬러시를 떼주면 되겠지? 중간에 끼어있는 어떤 접속성 바꾸면 또는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 거는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 많이 틀립니다. 이거의 부정 뭐예요? 자, 부정하기 전에 이거의 뜻이 뭐야 일단? 수학적 기호. 부등호 2개짜리 뜻이 뭡니까? 두 개 하고 그리고죠. 애초에 부등호 2개짜리는 틀린 말이야. 얘도 지키면서 얘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다 10 하면 돼요? 얘는 지켰는데 근데 얘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그리고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느낌, 동시에 된다는 느낌이야. 근데 저건 유 아니에요. 고마워요. 자 어쨌든 지금 얘들아 이 말 자체가 그리고 연결이야. 되고 된다야. 따라서 지금은 이거의 뜻은 마사 x가 되면서 그리고 오른쪽도 되면서요. 그럼 이 상태로 바꾸고 나서 부정을 해야 된다고. 물결. 그럼 이거 부정하시면 돼요. 이랬습니까? 부정법 알아요? 부등호의 부정. 뒤집고 나서 등호 주기.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뒤집고 나서 등호까지. 그리고 를 또는으로 바꾸면 이 하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말이 될 겁니다. 문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리고 애초에 그리고로 연결된 문장이야. 두 개를. 그치? 마지막 3번은 이지하죠? 얘는 바로 부정되자. 바로 부정하면은 부등호방에 바꾸면서 방향을 바꾸세요. and 그리고로 바꾸고 부등호방에 뒤지면 되는데 얘들아 근데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연결이니까 이거는 한 번에 이어붙이면 사이값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써줘야 돼. 간결하게. 수학적으로는 그리고는 부등호 2개짜리면 연립 부등식이니까 한 번에 이어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 가지고 연습하다 좀 이렇게 할게요.